네, 안녕하세요. 목동 의대자센터의 수학과 진서혁 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뵌 분도 몇 분 계시고요. 아시는 분도 계신데, 아까 뭐 오전에 이제 뭐 많이들 오시나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초육 중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초육 중일 작년까지는 담당을 했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중이상까지 전체 다 이제 중센터 통과를 하게 됐는데, 원래 초육 중일은 11시에도 설명회 많이 했었거든요. 그죠? 많이 와보셨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는 이제 저희 수학 프로그램이랑 오늘 이제 주요 주제가 내신이었으니까 저희 내신 관리 프로그램, 근데 학습 관리 프로그램 말씀드리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센터장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실무보다는 좀 이렇게 원장님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1학년 내신 다 쓸모없다라고 했는데 혹시 동의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많이 궁금하시죠? 근데 오늘은 이제 1학기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1학기 때는 내신이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뭐 염창, 염경 쪽이랑 그다음에 물레중학교 이렇게 좀 외곽 지역만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중2부터의 그냥 일괄적인 보통 이제 중1, 중3까지 내신 분석을 좀 해드린 거고 다음 8월 달에는 제가 직접 이제 중1, 2학기 내신 분석 작년 2024학년도에 내신 분석 따로 또 해드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정말 이렇게 학습법이라는 걸 빼고 정말 내신 분석으로만 거의 뭐 1시간 반 정도 할 거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한번 더 들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두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학교별 내신 분석 있잖아요. 그거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학교별로 저희가 선생님 이번 1학기 중간고사, 2학년, 3학년 중간고사 분석을 선생님들이 직접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 궁금하신 부분들은 그거 참고하셔서 거기서 이제 문제 난이도라든가 배점 같은 거, 그다음에 좀 주요 문항이나 고난이도 문항 같은 거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학교별로 분석을 다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일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빠르게 프로그램 설명해 드리고요. 재원생 학부모님이나 좀 설명회 자주 오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많이 보셨죠. 50대마다 보셔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추가된 게 이제 2학기 좀 있으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 내신 관리 프로그램을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명단 보니까 재원생 학부모님도 계신데 재원생 학부모님 중에 아직 이제 중1 같은 경우는 고등 과정이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진 이제 고등 과정이라든가 의대자사반 쪽 위주로 좀 더 좀 주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규반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과정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중등 과정을 공부하는 코어반, 고등 과정을 공부하는 노아반, 그 다음에 똑같이 고등 과정을 공부하는 의대자사반이 있는데 이 의대자사반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의대 진학을 위해서 내신 1등급을 목표로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솔직히 중등학원에서 뭐 의대 뭐 포트폴리오 짜둔다든지 아니면 면접 대비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등 과정 때 웬만한 심화 과제를 다 끝내드리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고1 때는 또 이제 고등학교 고등부학원 가서는 학교별로 마침 내신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대자사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성이 될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 코어반은 2시간 20분씩 주 3회 수업을 진행하고요. 노바반은 5시간씩 주 2회. 그러니까 월수 화목이 있고요.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월금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뭐 수토반, 뭐 화토반 이런 것도 좀 추가로 이제 수금반 이런 것도 만들 예정인데 어쨌든 월금반이 있고요. 의대사자반은 5시간씩 주 3회입니다. 그래서 거의 월수금 화목토는 그냥 5시간씩 전부 다 수학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이따 시간표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다음 과정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코어 과정은 좀 간단히만 중등 과정이니까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은 월수 화목 이틀 동안 자기가 배우고 싶은 그 선행 과정에 대한 개념 응용 과정을 배우고 금토에는 심화 과정으로 전학기 심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히 예를 보시면 2-2 개념 응용, 2-1 심화, 3-1 개념 응용, 2-2 심화 이렇게 전과정과 앞과정을 동시에 공부를 하게 되고요. 시간표상으로는 5시, 7시 20분, 7시 40분, 10시 이렇게 수업이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과정을 듣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를 좀 더 빠르게 빼고 싶은 분들은 예전 같은 경우는 병강이라고 해서 병강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한 요번 분기도 한 2명 정도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대신에 월수금 화목토 정장 영어 다 끊고 수학만 올인하는 친구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병강은 가능은 하다. 그래서 뭐 자세히 보시면 요번에 저희가 이제 6월달 개강 시점으로 맞췄을 때 저희 중1 아이들이 제일 낮은 과정은 2-2예요. 물론 요거보다 더 낮은 과정은 지금 없으시겠죠? 네, 물론 이제 여름방학 때 저희가 이제 특강, 이제 블루밍이라는 특강을 통해서 2-1 개념 과정을 또 깔긴 깔 거라서 물론 2학기 때도 2-2 개념이 한 번 더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2-2가 제일 낮은 과정이고요. 저 2-2, 3-1, 3-1 하게 되면 이제 목동 지역에서 이제 가장 베이직한 커리큘럼이 중2 때 공통수학원을 들어가는 커리를 충분히 탈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 학원 컨셉은 중등 과정은 조금 빠르게 아까 이제 뭐 백 얘기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중등 과정은 좀 빠르게 고등 과정은 좀 천천히 심화까지 탄탄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좀 중등 과정을 좀 빠르게 진행한 다음에 공통수학을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바반입니다. 노바반은 이제 고등 과정을 공부하는 반인데 좀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한 과정에 대한 개념 응용, 그 다음 과정에 대한 개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기에 앞에서 배운 두 과정에 대한 심화시험 수업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6월, 8월에는 공통수학 개념 응용, 그 다음에 개념 응용,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기에 심화를 진행하는데요. 교재 같은 경우는 개념 교재는 기본 정석을 쓰고 있고 응용은 쌤비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심화는 일품 교재를 쓰고 있고요. 좀 이따가 의대자사반은 좀 다른 거는 물론 요일 차이도 있지만 노바반 같은 경우는 주 이틀이면서 2교시 체제입니다. 2교시 체제라는 건 교재가 이제 2권 들어간다는 소리고요. 좀 이따가 의대자사반은 보겠지만 의대자사반은 3교시 체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응용, 심화, 그다음에 개념 응용, 심화 이렇게 좀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키우고 있는 제일 상위반 의대자사반입니다. 노바반하고 거의 똑같이 개념 응용 심화 3단계를 거치는데 앞에서 설명해 준 것처럼 이제 의대자사반 같은 경우는 극심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극심화라고 하면 이제 고등과정 극심화라고 하면 이제 EBS 올림포스 고난도, 그다음에 1등급 수학, 그다음에 절대 등급, 그다음에 뭐 고쟁이, 그다음에 블랙라벨 이런 교재들까지 물론 이제 그 교재를 5권을 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극심화 그 중에서 반별 성취도와 난이도라서 한 3권 정도를 추가로 더 공부하게 되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월수금 3일로 추가가 되긴 하지만 수업 자체도 3교시 체제입니다. 그럼 이제 교재가 한 분기에 3권씩 들어가요. 그럼 이제 개념 응용이 만약에 두 타임이 개념 응용이 들어간 거는 심화가 하나 들어가지만 어떤 분기에는 심화 하나, 극심화 하나, 뭐 또 심화 하나 뭐 이렇게 심화 과정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수업이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모든 반이 다 이제 의대자사반이 되는 건 아니고 편성하는 기준은 대수 시작 시점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대자사반 같은 경우는 응용 심화랑 극심화 부분을 많이 강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보인 것처럼 이 노바반에서 여기 개념 응용 개념을 한 다음에 대수를 하기 전에 심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1품 1품 2권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대수 시작되는 반이 모두 다 의대자사반이 되는 건 아니고 요때 이제 성취도나 이런 걸 보고서 판단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중1, 중2 때 대수반이 된 경우에는 거의 다 의대자사반이 됐습니다. 물론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중3 때 대수반이 된 경우에 의대자사반이 안 되고 그냥 일반반으로 대수하는 반, 이제 의대자사반인데 대수라는 반도 있긴 있는데 현재까지 중1, 2 같은 경우는 대수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의대자사반이 안 된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의대자사반의 이제 커리큘럼을 한번 보여드리면 말씀드린 여기 대수 과정 시작되는 걸로 편성했을 때 여기 개념, 대수의 개념 응용,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심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극심화, 극심화. 그다음에 미적분 1에서 개념 응용 심화, 그다음에 극심화. 이렇게 해서 많이 보는 과정. 그러니까 공수 1, 2랑 대수까지는 한 거의 6번 정도. 그다음에 미적분이랑 확률통계 이런 부분들은 한 5번에서 4번 정도까지 반복해서 학습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중3 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중3 때에서 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중3 때는 중3 1학기까지는 보통 의대자사반에서는 이제 목동권, 강서구나 이런 좀 이렇게 주요 학교들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중3 3월 달에는 고등부로 이제 전관을 보내는데 전관 보내기 전에도 그제 입시를 아직 하겠다고 남아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자사고 입시를 하겠다는 친구들은 3학년 2학기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고 기출문제도 저희가 다 구해가지고 이제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을 통해서 구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직접 다 풀이, 왜냐하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문제니까 풀이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제 자사고 기출문제까지 풀이까지. 그래서 어쨌든 저희의 목표는 고등과정의 웬만한 심화 교재를 끝내고 보낸다. 그리고 고1 때 내신 준비도 웬만큼 해서 보내겠다를 목표로 이렇게 공부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재 라인업 한번 고등교재 라인업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념 수업할 때 정석 쓰고 요 개념세 이제 좀 성취도가 낮은 반은 개념 수업을 개념세로 하기도 하고요. 요 2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수업 교재는 없지만 이제 프린트로 기본 유형 풀이할 때 쓰는 교재 풍선자 필수형과 RPM. 그다음에 저희 응용 교재는 쌤 비교재와 센 수학이죠. 그다음에 심화 교재 요 2권에 이제 극심화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의대자사반을 가게 되면 물론 이제 의대자사반이 아니고 일반 반이더라도 이제 진도를 어느 정도 멈추고 극심화 교재를 좀 더 추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의대자사반을 가야 극심화까지 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 전 설명회부터 좀 넣었는데 궁금해하실까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진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원내에서 아이들 분포도 한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중1 같은 경우에 6월달 기준으로 중등 과정이 중2 과정이 한 20% 정도 학생 수가 차지하고 있고요. 중3 과정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2 같은 경우는 현재 중학교 과정이 한 50% 정도 되죠. 그랬다가 이제 공통수학 1, 2, 그다음에 공수학
원투 동시에 진행하는 반, 심화시 반까지 하면 거의 한 35%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35% 정도 되고요. 이미 1학년인데도 의대자사반이 2반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은 조금씩 이제 성취도를 보면서 좀 더 판단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도 초등부에서 전관을 받을 때 워낙 높은 컬이었던 친구들. 그래서 이제 화목토반 같은 경우는 진짜 의대자사반 돼서 이번 6월부터는 주3일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1학년 때는 주3일 수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은 진짜로 성취도가 좋은 친구들이어가지고 진짜로 이제 이미 대수가 끝나고 미적분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3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학년에서도 경시, 아직은 영재가고를 정식으로 한다기보다는 경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한 2.4% 정도. 요 의대자사반에서 올라왔다가 여기서 좀 경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넘어간 상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2 보시면 아까 말씀대로 이제 중2 3월 달에 보통 공통수학 원과정이 들어가는 게 베이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등과정 같은 경우 중2 과정은 이제 이미 1학기이기 때문에 중2 과정 배우는 친구들은 없고요. 6월 기준으로는 중3 과정이 그래도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공통수학 원 이제 고등 과정이 좀 이제 거의 넘어오면서 거의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저희가 딱 말씀드린 대로 요 공통수학 2를 6월 달에 하는 친구들이 3월 달에는 공통수학 1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2, 중2, 3월 달에 공통수학 원과정이 제일 많이 개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대수과정을 시작하는 일반반은 이제 2학년까지는 아직은 없고요. 거의 의대자사반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중2 같은 경우는 총 4반 정도가 됩니다. 6월 달부터는 기존에 2반 있었고 이번에 2반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대자사반 28.5%.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서 이제 2학년 때 이제 KM을 한번 마치고 나서 진짜로 영재교나 과고 준비를 하는, 그래도 또는 아니면 수학 경시만 따로 또 준비하는 반 학생들이 조금 더 늘어서 한 4.4%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커리큘럼 자체는 중등화 좀 빠르게, 그다음에 고등과정은 좀 탄탄하게 하는 컨셉이고요. 그다음에 고등과정 넘어가면서 좀 더 열심히 해주면 의대자사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희 이제 내신 관리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단 1학기 때는 요번에 같은 경우 저희도 원에 한 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개별적으로 수업 진행하고 제가 주말에 모의서 따로 봐주고 했는데 1학년부터 2학기부터는 저희가 1학년들도 이제 다른 학원 뭐 다 다르겠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1학년 내신을 정말로 그냥 개별적으로 보충만 해주고 이렇게 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1학년 2학기부터 내신 관리를 정확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제일 최초로 매 정기평가, 그러니까 분기마다 보는 그 정기평가마다 저희 현행 과정을 항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일단은 아직 내신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클리닉이나 특강을 통해서 다시 다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1학년 학기 전범위를 보고 8월 달에는 1학년 2학기 전범위, 그다음에 12월 정기평가 때는 2-1 전과정, 그다음에 2월 달에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시험을 보는데 그때 시험 문제 자체는 목동권 주요학교들의 내신 기출 문제를 편집한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까지는 한 5월까지는 그래도 그 현행 시험이 이제 학교 기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이 한 80점 정도 나오다가 1학년 2학기부터는 평균이 한 60점대까지 떨어뜨려요. 일부러. 또 아이들 경각심도 가져야 되고. 근데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평균 진짜 5, 60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평소에도 미리미리 다 평가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럼 이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내신 기간 대비 전, 보통 내신 기간 대비 기간은 보통 3주 전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보통 상시 기간에는 내신 백신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평가를 통해서 성취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이 내신 백신 특강을 듣는데 그냥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념 설명을 처음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 그 다음에 최다 빈출, 최다 오답 문제 순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내신 대비 기간 요 전 기간이 보통 한 5주에서 6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주, 6주 정도 문제를 풀고 나면 내신 기간 직전에는 저희가 유형병 총정리 테스트를 풉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미래탐구가 요 목동뿐만 아니라 대치, 중계, 성북 이런 데 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중등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제 센터장님이나 사업부장님들이 직접 모여가지고 분석해서 만든 시험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제 이건 1학년 1학기 내용인데요. 한 시험을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한 시험을 한 보통 100개에서 150개 정도 유형으로 다 잘게 쪼개가지고 쪼갠 다음에 유형별로. 그러니까 여기 소인수 분야만 해도 벌써 17개 단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대화 최종에서 여기 반만 지금 자른 거거든요. 유형별로 다 쪼개가지고 일단은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집어넣고요. 추가로 여기다가 난이도까지 개념 공식을 묻는 문제냐 기본 유형을 묻는 문제냐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또는 난이도별로 다 분석을 해놓은 상태에서 빨간색이 뜬 게 그 학생이 틀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그대로 시험을 이제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내신 대비 끝나자
내신 백신 수업이 끝나자마자 2시간 정도 테스트를 봐서 이걸 그대로 이제 아이 그 내신 대비 프로세스 거기 이제 노트에다가 껴주거나 학부모님께 보내드려서 아이들 그 아직까지도 이제 교재가 한 권이 다 끝났는데도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이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찾아내고 나면 이제 내신 대비 기간 이제 시험 3주 전이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정규 수업을 올스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3주 전 첫 주는 이제 선행 반 물론 내신 반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3주 전부터는 내신 대비가 들어가는데 이때 개인별 요 앞에서 봤던 유형별 총론 테스트에서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취약한 부분들 개인별 프린트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맞춤. 뭐 앞에도 설명드렸고 제가 또 7월 달에 8월 달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모근중학교나 이제 목동, 모기 이렇게 봤을 때 모근중학교는 특별히 또 그 많이 성향이 뚜렷하잖아요. 아까 모근중학교 3학년 문제 보셨죠? 그 혹시 작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인데 그 정답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명이었어요, 한 명.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100점이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명짜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각보다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한 문제였던 건데, 근데 물론 근데 그게 또는 또 아이들이 어려웠다는 이유는 문제 유형 보시면 아까 3학년 1학기 그 문제 보시면 어떤 형태인지 좀 아실 것 같으세요? 단원 통합보다는 거의 학력평가 문제예요. 학력평가 형태의 문제잖아요. 4점짜리 맨 마지막 킬러 문제. 그래서 이제 모근중 같은 경우는 모근중, 그 다음에 재작년에 목일중 같은 경우는 고1 3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학력평가 문제를 중학교 범위에 중학교 전범위니까요. 거기서 자기 시험 범위 받는 문제를 땡겨서 시험을 냈어요. 물론 그 자료는 지금 제가 띄우진 않았는데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좀 맞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근중학교는 특히나 이제 그런 거랑 학력평가랑 그다음에 교사형 지도서, 그다음에 프린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이런 맞춤 내신 대비를 이제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내신 대비 기간 들어갔을 때 특별히 좀 저희가 20년 동안 저희가 이제 목동주에서 이제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노하우나 이제 자료들 가지고 저희 계속 리뉴얼하는 이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회 기출 모의고사 6회를 이제 마지막 내신 3주 기간 동안 매 등원시마다 모의고사를 실시하는데 아까 주어진 시간 내라는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물론 마찬가지로 할 텐데 시간 체크 진짜로 시계 붙여놓고 시간 체크해가지고 OMR 카드까지 작성해서 똑같은 환경 내에서 매 수업 시간마다 내신 기간 그 3주 동안 매 수업 시간마다 기출 모의고사 6회를 풀고요. 그 내용은 주로 목동고 중학교 기출 문제인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근데 모든 학생이 다 심화 문제를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학기에당 보통 저희가 한 60개 학교 정도가 되거든요. 한 학년에 한 6개,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 학교가 난이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지를 좀 2개로 나눠가지고 아이들 맞춰서 무조건 다 심화를 푸는 건 아니고요. 맞춰서 시행을 하고요. 그럼 시험을 보고 나면 이렇게 45분 딱 재가지고 시험 보고 OMR까지 체크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오답 체크를 한 이후에 바로 시험지를 하나 더 나눠줘서 틀린 문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오답 검토를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부모님들께 그날 점수와 그날 아이들 시험 보는 것 자체의 평균까지 달임장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마지막 1주 전에 진짜로 파이널 모의고사 2회를 추가로 더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흔히 학원에서는 직전 보충 말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학교에서 더 많이 내는 것들,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학력평가 문제, 그 다음에 추가로 교사형조사에 나온 문제까지 추가로 해가지고 계속 기출모사 2회를 실시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신 대비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에 지점 보충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강조할 것은 2학년, 3학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2학기 때부터도 저희도 똑같이 1학년들도 똑같이 진행을 하니까요. 내신 대비 프로그램 잘 알아두셨다가 추가로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습관리 부분입니다. 뭐 이미 또 설명 오셨던 분은 아실 텐데 저희가 이제 매 분기 시작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정규교재 말고도 이렇게 노트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얇거든요. 개념 노트 몇 장만 껴 있으니까. 근데 이미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싶어가지고 퍼펙트 노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개호단추라고. 좀 뭔가 있는 것 같으면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개자가 들어가니까 좀 약간 질이 떨어져 보인다가도 뭔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걔는 뭐 아시겠죠? 개념 노트 요 안에 맨 처음에 개념 노트 물론 맨 앞에 진도 계획표랑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이제 그 과제 적는 그런 종이를 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념 노트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업 시간 내에 이게 정리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분기 끝나면 한 명씩 포상을 하거든요. 한 반당 한 명씩 포상을 하는데 그때 받으려고 이제 집에 가서 막 쓴 다음에 학원에서 막 쓰고 집에 가서 물론 한 번 더 정리해온 친구 거, 여학생 거.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도
솔직히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정리 이렇게 색깔펜 써서 하다 보면 또 잘 외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는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도 이것도 조금 저 뒤에 거랑은 좀 현실은 다르긴 한데 이 앞에 거는 이제 좀 잘한 친구들 거. 이제 첫 단계는 이제 풀이 과정을 색색까지 잘 써서 정리를 해놨죠.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좀 더 이렇게 칸도 나누고 좀 더 자세해지는 게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자기가 뭐 이게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한 거다, 왜 틀렸다 이런 것까지 적어주는.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틀린 이유, 아까 보시고 오신 분도 계신데 틀린 이유 몰라서, 어려워서 했다. 맨 뒤에 가면 뭐 제가 보기를 잘못 읽었다, 뭐 문제를 잘못 이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차근차근 오답노트를 잘 적게끔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표는 이제 단원 테스트와 추가 프린트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저기다 한 3권 정도 놔뒀으니까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고도 저희가 2가지 정도 더 마지막으로 이제 2가지 학습 관리가 더 있는데요. PC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고등과정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월수 화목 이렇게 수업이 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금토에 남는 시수 가지고, 그러니까 조교 선생님 이런 게 아니고요. 금토에 강사가 남는 시수에 아이들마다 성취도가 다르고 이제 교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교재가 밀리거나 오답이 밀린 친구들 또는 아니면 단원 테스트 봤을 때 재시험이 대상인 친구들은 저희가 무료 수업으로 이제 금토에 이제 아이들이 되는 시간에 와서 밀린 교재를 하거나 단원 테스트 재시험 보는 이런 클리닉인데 그냥 앉혀놓고 선생님들 딴 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계속 돌아다니시거나 아니면 아이들 계속 불러가지고 계속 모르는 거 질문 받아주고 이런 식의 클리닉이고요. 두 번째 마지막 클리닉은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PT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시는 그런 PT랑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입반을 하거나 이랬을 때 진도가 좀 부족한 친구들, 그 다음에 아니면 정기평가, 저희 정기평가를 통해서 이제 진도를 나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 학기 거 성적은 되게 잘 나왔는데 전 학기 게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전 학기 걸 다시 끼워서 다시 앞과정을 듣기는 좀 아까우니까요. 다음 과정 진행하면서 그 앞과정에 대한 백업으로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이제 조금 해줄 수 있는 이런 수업이고요. 요건 유료지만 대신에 과외식 수업이기 때문에 최대 3명까지만 놓고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면 이제 개념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3명까지 놓고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프로그램 요 정도로 설명인데요. 어쨌든 제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2학년, 3학년뿐만 아니라 1학년도 내신 대비 똑같이 진행한다. 그 다음에 재원사 학부모님들도 뭐 고등과정은 잘 모르셨으니까 고등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드리려고 노력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7월달, 그때 8월달 때 제가 1학년 2학기 내신 대비 그 관련해서 한 번 더 내신 부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혹시 토요일날 또 중1기인데 그때 또 신청하신 분은 없으시죠? 그때 내용이 똑같은 거라서요. 그러니까 앞타임 거는 중2는 다른 내용인데 밑에 타임에 있는 건 똑같은 거라서 오늘 아무래도 분산이 돼가지고는 조금 많이 참석 안 하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다음에 또 8월 달에 그때는 제가 1학년 2학기 내신 분석으로 다시 한번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